팀장님은 드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와 수다의 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이렇게 촬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맨날 이게 자료 보여주고 막 하다가 그래서 오늘 처음 같이 하시게 됐잖아요. 어떠세요? 유튜브 데뷔. 떨리네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일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쌀국수 가게 왔으니까 쌀국수 가게입니다. 쌀국수 가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쌀국수 얘기를 하냐.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쌀국수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동네에 쌀국수 가게가 없었어요. 쌀국수를 먹으려면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서 백화점에 가면 이제 백화점 위층에 가서야지만. 그렇게 쳐다보시죠? 아니 마치 쌀국수라는 게 좀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면 요리를 보면 뭐 라면 있죠, 칼국수 있죠, 뭐 냉면 있죠, 쌀국수, 짬뽕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제 기억에 그 쌀국수라는 거가 처음에 나올 때는 글루텐 프리라는 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글루텐이 없다, 그래서 웰빙 건강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쌀국수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 좋아해요. 왜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면 몇 개 얘기했잖아요. 쌀국수의 다른 점이 뭘까? 저는 솔직히 그런 면 종류 때문에 먹기보다는 향신료나 고수맛? 그게 생각나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쌀국수를 얘기할 때 쌀이라고 해서 건강하다거나 뜨뜻한 육수에 담긴 국수라는 걸 먹을 때 뭔가 심리적으로 쌀이기 때문에 안정되고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고수 이런 것들이 연관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육수,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재료가 더 첨가가 되어 있는지, 그 육수 맛이 어떤 그 지점마다 다른지,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했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쌀국수가 없을까? 우리나라 쌀을 주로 먹는데 쌀국수가 없지? 왜 없어요? 국수에 대해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고 국수는 밀로 만든 것이다 라는 정의를 아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국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잔치 있을 때만 하는, 그리고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죠. 밀이 귀했으니까 쌀을 먹고 그 다음에 밀은 굉장히 그 뭔가 일이 있을 때 해먹는 음식. 쌀국수가 없는 지역이 아시아권에서 2개인데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라는 건데 비슷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해서 얘기 반응을 좀 크게 해줄래? 네. 데이터를 보면 쌀국수에 대해서 아까 뭐 고수나 육수나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오랜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은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은 뭘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별미스러운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 오늘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보다는 쌀국수를 먹는 빈도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코로나 때 집에 많이 계셨잖아요. 저 정말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배달 이런 거 많이 시켜 드셨어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살다 보니까 집밥 많이 먹었고요. 쌀국수 배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데서 데이터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거기 보니까 그 아시안 푸드 1위가 쌀국수더라고요. 쌀국수 맛집에 대한 그런 검색을 하는 양과 쌀국수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방법, 뭐 배달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 추이를 봤더니 두 개가 정확하게 반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만 보면 쌀국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낮아지기는 했으나 그 욕구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하더라. 뭐 이런 지점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쌀국수라는 것들의 맛집을 검색할 때 지역적 분포를 보면 홍대 상권을 검색하는 게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최근에 보면 굉장히 그 빈도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지? 근데 그 홍대 상권이라는 게 예전보다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저는 홍대 상권이 오히려? 홍대 하면 정말 그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그 근처를 말했었는데 요즘에는 더 커져서 상수, 연남동. 그 집중돼 있던 게 넓어졌다고? 네, 그러면서 찾아지는 것도 많이 다양화되고 약간 달라지지 않았을까? 집중된 게 퍼지니까? 네, 제 생각에는. 커피 시장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 나오다가 동네 상권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쌀국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뭐 어떤 지역의 맛집이라고 쳐서 이제 검색을 하지 브랜드명을 검색하는 건 굉장히 낮더라.
쌀국수라는 제품으로만 인식이 되고 어떤 소자본에 할 수 있는 그런 상점들도 소비가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화는 됐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줘볼게요.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저희는 뭐 이제 뭐 마케팅이니까 뭐 TPO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소개팅 자리 아니면 뭔가 그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오랜만에 여자친구들을 만났을 때 점심시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소개팅 자리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파스타집 어둡고 촛불 하나 켜져 있고 은은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해야 총이들 말하는 TPO? 그런 게 맞는 느낌인데 음식의 향이 너무 고수를 빼면 근데 또 저처럼 고수를 뺄 수 없는 네. 가게 분위기도 뭔가 소개팅스럽진 않은? 그래서 그런 거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소개팅 얘기를 해서 보면 홍대라는 키워드도 좀 빠지기는 했어요. 상위 연관어에. 근데 일단은 데이트 이런 게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궁금한 거야. 육수 좋아, 면이 좋아. 사실은 쌀국수는 좀 깔끔하잖아요. 그 파스타랑 달리 뭔가 어떤 게 작용을 할까? 분위기? 내가 잘 안 보이고 막. 약간 플레이트도 이쁘고 분위기도 좀 어둡고 소개팅하면 당연히 파스타집? 가장 무난하고 가장 분위기 좋고 가장 플레이트가 이쁘고 그런 곳이 파스타집이 아닐까. 아까 이제 뭐 장난스럽게 TPO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상황 오케이션을 보면 육수가 들어간 특성상 해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앞에 쌀국수 맛집은 여전히 남녀의 성비가 얼추 비슷한 경향들을 보이는데 뒤에 이제 쌀국수를 만들어 먹고 싶다, 집에서 먹고 싶다, 배달하고 싶다는 압도적으로 여성층이 높은 이유가 아마 그런 해장에 대한 이슈인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술을 먹는 그 빈도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어떤 해장이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들. 해장을 할 만큼 마실 수가 없어요. 오늘 마실까? 오늘 10시까지 지금부터 바짝 달리면 지금 된대요? 여기 술 갖다 놔요. 그게 근데 그런 거예요. 지금 쌀국수를 얘기할 때 연관어나 검색어들 보면 고수 얘기하죠, 육수 얘기하죠. 그 소재 원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 음식에 대한 애착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해장이냐 데이트도 빠졌어요, 키워드가. 그리고 장소가 빠졌죠. 홍대라는 키워드가 빠졌고. 확실히 조금 이거를 환기시켜줄 무언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쌀국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허락을 해주셔서 사장님을 모셨어요.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망원동에 포썸을 운영하고 있는 서효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막 떠드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네. 들으시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새로 네. 듣는 얘기도 너무 많아서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았던. 그 녹화본은 보내드릴까요? 계속 돌려보실 수 있어요? 네네, 100번 볼게요. 제가 이 그 포썸이라는 가게를 오면서 제가 차를 타고 왔는데 사실 홍대 뭐 망원지구 이렇게 그 지역적인 특색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홍대라는 유흥 상권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에 위치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 시작을 할 때 매장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 푸드트럭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그 영업했던 장소가 이 근처거든요. 푸드트럭도 여기서? 네, 와. 바로 이 근처에서. 그 쌀국수라는 게 해외에서는 되게 싸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가격이 높아진 측면이 있고 네. 원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도 하기 전에는 네.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우선 식자재가 고기 자체가 네. 그쪽보다는 많이 비싸고요. 그게 고기 영양. 예, 고기가 제일 크고요. 면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요즘은 또 그 배달이라는 게 네. 주로 어디를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상수, 서교동, 합정, 망원, 연남동, 성산동 3km 내로 하고 있어요. 3km 내요. 배달할 때 애로사항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쌀국수는 면 자체가 네. 워낙 많이 빨리 불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이제 또 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아예 끊어지거든요, 면이. 이 왼쪽을 보니까 한강이 너무 가까운 거잖아요. 여기 한강에 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저기서 배달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포장해서 가서 드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또 거기가 위치가 이렇게 또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가는 3km나 2km 내외보다 이 왼쪽의 한강이 더 가깝고 거리상으로 6분 거리 정도 되니까 이게 배달에 최적화 시장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한강에서 뭘 시켜 먹는지를 막 여러 가지 봤더니 쌀국수가 없진 않아요. 그만큼 대중화가 안 되어 있고 보편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시켜 먹으시는 분들 중에서 라이딩하는 타겟이 있더라고요.
몇 킬로 몇십 킬로를 라이딩을 해서 왔을 때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한강의 매점이고 그때 라면 같은 걸 먹잖아요. 그쵸. 국물 있고 이게 네, 맞습니다. 얘기가 나니까 그랬을 때 쌀국수가 좋다는 얘기는 하기는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도 괜찮을 것 같다. 실제로 라이딩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종종 오시고요. 음. 가끔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아 그럼 데이터랑 얼추 맞네요 상황이. 그쵸. 네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해요. 오늘 제가 되게 긴 시간에 여기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아닙니다.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이렇게 오래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실제 영상은 다 잘라요. 그냥 저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게 홍보 해주시고 가게 홍보요? 끝마치시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떨리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는 잘생긴 정직하게 사진. 네. 진짜 만들고 있고요. 특별한 맛은 아닐 수 있지만 진정성을 담은 쌀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고 매장 이름은 포썸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나갈 수 있나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처음 보는 형태. 전 이거 처음 봐요. 토마토. 아 이게 토마토 쌀국수인가 보네. 네, 맞아요. 토마토 해산물 쌀국수. 맞아요. 생긴 건 이래도 안 매워요. 안 매워? 네. 약간 파스타랑 쌀국수랑 약간 섞인 느낌? 아 그럼 토마토 때문에 빨간가 보네. 네, 색깔만 이렇고 하나도 안 매워. 맛 평가 해주세요. 먹은 것 중에 어때? 진짜 농담 안 하고 제일 맛있는 거. 나도. 네. 팀장님은 드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맛 표현을 해주세요. 배고파가지고. 아까 그 사장님께서 고기가 육수 내는 게 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기가 좀 달라. 부들부들한데 그렇다고 수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육과는 좀 다른 느낌. 이게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 나서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 쌀국수를 다 먹을 때까지 스탑을 안 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까지 쌀국수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좀 어떻게 데이터로 좀 풀어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많이 떨렸습니다. 안 떨린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약간 면접 보는 느낌도 들고. 면접 때도 안 떤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좀 뜬금없이 다른 소재, 아이템을 가지고 또 다른 곳을 방문해서 조금 신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뭐 해주시면 좋고요.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할게요. 네. 나 이런 말도 하네. 저 완전 연예인 같았어요.